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강의입니다. 예, 제 6장 나왔네요. 페이지로 139페이지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4배 시행. 그런 편 보겠습니다. 자, 요 6편에서 말입니다. 6장에서 보시면 7장까지 이어서 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 시간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상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어휘 나와 있죠. 어휘 보시면, 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결정을 한다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하면, 이것은 이제 기반시설이죠. 요 가운데에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제 명칭이 바뀐다. 예,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설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시설 부지입니다.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요, 많은 토지 이용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도 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공작물 축조도 허가 안 된다는 강력한 제한을 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제한합니다. 하니까 빨리빨리 이 부지에 대해서 수용 계획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설 공사하는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업이 딱 나오네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반 시설을 바로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잘 띄웁니다. 기반 시설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X고요. 한번 결정이 되어진 도시군 계획 시설 요 자체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는 그 어휘적인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을 말하지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이 표현이 바로 나오면 X다 알아주십시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된다. 이렇게 부른다는 용어 매치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일주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가지고요, 이것뿐 아니고 신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도 여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실 정비 사업이라는 요 사업도 포함해가지고요, 요 세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요 정비 사업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냐?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된다는 요 문구도 같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요 사업 속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럼 이 시설 사업을 합니다. 할 때에 사업의 시행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시행 절차, 이것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제 2절편부터 쭉 나와 있죠. 자, 시설 부지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요 부지 내에서는 시설 외에는 건물의 건축과 토지 공작물 설치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준비해주자 해서요. 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결정이 되어진 이때부터 2년 딱 줍니다. 2년 안에 뭘 하느냐 하니까요, 여러분들 하나의 도시 안에서 시설 부지가 참 많은 곳에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곳에 도로 부지, 학교 부지 많은 곳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추진을 못합니다. 못하니까요, 요 결정이 되어진 요 시설 중에서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먼저 할 거 1단계, 뒤에 할 거 2단계에서요 단계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2년 안에 뭘 하느냐,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단계를 구분한 데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집행하자 해서 단계적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어서 집행한다. 단계 순서 있게 천천히 순서 있게 집행하겠다 해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가 첫 번째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보시면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죠. 보시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한다 할지라도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지금 필요해서 어떤 지방에 있는 시에서 군에서 위반했지만 그 도지사가 결정을 딱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가 결정을 딱 해주면 이 시 지역 안에서 아주 많은 곳에 시설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면요, 이걸 동시에 한다 안 한다는요, 도에서 판단을 못합니다. 못하고요, 요 해당 시설이 포함이 되어질 이 위치가 있는 요 시장이 잘 압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해당 그 시에서 잘 안다 해서요, 위반했어, 필요해서 위반했던 자들이 요것을 수립한다 가지고요, 위반했던 자들이 요것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위반하죠.
이들이 수립한다가 원칙이고요. 또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도지사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고 국토장관도 입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여서 입안했던 자들이 단계 순서를 구분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 보시면 특광시장 군수가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안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한다 되어 있고요. 또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것들은 직접 단계를 수립을 단계를 나눌 수 있다 해가지고요. 국장과 도지사도 직접 단계를 나누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실을 해당 도시한테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집행 계획 수립은요, 요 시설이 필요해서 입안했던 자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적인 일반권자인 바로 특광시장 군수와 도장관이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속에 보시면 항상 재원에 관한 조달 계획과 토지 보상 계획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큰 2번 보이시죠? 요 단계는 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단계는요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 나뉘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을 딱 합니다. 1단계는요 빨리 할 사업이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어진 날부터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에 이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2단계 보시면요 3년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사업은 2단계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1단계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조기에 착공한다 이 말이고요. 2단계에 포함이 되어지면 3년 이후에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막연한 어떤 그런 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2단계에 포함이 되어진 것은 매년 검토합니다. 매년 검토해가지고 요 시설을 이제 3년 안에 시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딱 되어지면 1단계로 성격 1단계에 포함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보시면 왼쪽 밑에 2번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해서 먼저 단계를 구분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분되어진 요 1단계부터 먼저 해서 자 누가 이 사업을 하든지 사업의 시행자를 그 다음에 결정한다. 시행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요 입안했던 자들이 공사를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입안했던 자들 필요해서 제시한 자들이 이제 필요한 순서에 맞춰서 입안한다.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요, 필요하거나 또요, 입안했던 자가 누구냐? 도지사이다. 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직접 또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행정청 입안권자가 사업을 시행한 것이 이것이 이 사업은요, 강제 토지의 수용권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행정청이 한 것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열적 원칙은 입안권자들이 시행한다. 행정청이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직접 하는 경우 외입니다. 원칙은 이렇지만요. 직접 하는 경우 외에는요. 요 입안권자들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각종 어떤 여러분들 아시죠? 도로공사를 위해서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철도를 위해서 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어떤 만든 공공단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기관들이 신뢰가 많이 되어서 시행을 참 많이 합니다. 해요. 근데 또 간혹 보시면요, 민자 도로 통과한다 등해서 민자 어떤 사업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도 보시면 간혹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공인데 민간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민간 사업자는 이 좋은 어떤 공익 사업들이겠죠. 어떤 토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절대 안 띄어먹고 꼬박꼬박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분이 덤빕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는요, 이렇게 시행자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일단은 먼저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141페이지의 제일 상층부의 제일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이름을 보입니다. 요 시행자가 원래 특광시군이 한다가 원칙인데 만약에 그 시설이 필요한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필요하다. 두 도시에 걸쳐서 이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두 이상 도시에 걸쳐서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해당 특광시군이 협의를 하여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는 협상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것은 필요하다 싶으면요, 그 지역이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거나 또는요, 둘 이상의 같은 도 안에서 시와 군에 걸칠 때 보시면요, 시도 간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와 군이면 도지사가요, 시행할 자를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에 거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시행자 결정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이제 그 지역이 시와 군 간이면 이제 도지사가, 또 시와 도 간이면요, 국토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고시해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장과 도도 시행할 수 있다가 그 밑에 이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요. 자, 또 141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관로 2번을 보시면 이제 반관로 2번이죠. 공공시행자도 될 수 있고 민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그냥 그렇게 그 박스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시행자적 요건이 딱 나와 있죠. 공공시행자는요, 별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요건이 없어요. 근데 민간은 요건이 있다 해가지고 그 문장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중요한 이런 효율적인 사업을 또 공사권을 따오기 위해서는요, 해당 그 토지 면적에 보시면 3분의 2 이상을 어떻게 해요? 소유한 시행자일 것이고, 또 동시에 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와야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는 소유할 것이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까지 동의를 받는 시행자들이 이 시행자 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는 이제 볼 것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143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가 첫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행자 결정한다가 두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요 정해져 있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 요 모든 시행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 계획을 또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 모든 어떤 시행자들이 이것을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으면. 그런데 작성한 요 실시계획을요,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딥니까?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국토장관이 사업 시행한다 합니다. 자, 또는요, 시도지사도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시도지사. 또 보시면 이 대도시도 보시면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 대도시급이 아닌 기타 시행자들에 한해서 보시면 요들한테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임명하면 국장한테, 그 외에는 시도대한테 인가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성한다 하되, 보시면 또 작성할 때 보시면 만약에요, 비행정청이 요 작성을 할 때에는요, 해당 특광시장 군수하고 특광시장 군수에 보시면 특광시장 군수에 의견을 듣고 나서 작성한다는 것도 관로 2번에 있으니까 이것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 사업을 말입니다. 필요할 때 아주 큰 사업장은요, 공구를 나누어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나뉘어진 공구 단위 별로 해서 작성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는 말도 반갈로 3번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관리 버립니다. 인가 딱 나와있죠. 인가면 되고입니다. 보시면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가 아닌 시행자들은요, 자기들한테 시행자 지정해준 자를 상대로 해서 신청한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임명받으면 국장한테, 그 외에는요, 시도, 대도시한테 작성한 요 실식을 인가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청을 다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144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만약에 인가받은 이후에 요 사실에 대해서 무슨 변경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요 변경된 행위 하기 전에 변경인가를 또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변경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도 등장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144페이지입니다. 반갈로 이번에 1번 사업의 명칭을 변경할 때 그렇다.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시면
구역의 경계가 변경이 없는 가운데에서 보시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연면적을 10% 미만의 변경과 또 학교시설 변경은요, 변경이 필요 없다 해서 기억과 1번과 2번, 동그라미 1, 2번만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인가의 절차의 편에서 1번 딱 보시면요. 시행자는요, 시행자를 지정해 줄 때 보시면, 이미 사업 실시 기획 인가 신청 기한을 정해서 보내줍니다. 거기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첫 번째 양갈로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첨발 서류 관료 2번과 다 필요 없으니까 몽땅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편에 145페이지 가시면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인가를 하는 국장 시도대는요,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가를 하기 전입니다. 인가를 하기 전에 보시면 14일 이상 일반 주민한테 공람을 하고 나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것도 하나 보이네요. 이것도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관로 3번에 의견 청취편에서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쭉 넘어가시고 다시 145페이지에 방갈로 인가의 조건 보시면 당연히 인가할 때 보시면 인가할 때 각종 어떤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가 있다. 각종 어떤 당신들 위해 시설 방지라든지 주변 상황을 보호하라 등의 조건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서 이행담보입니다. 이행담보조로서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또 예치하게 할 수가 있다. 또 딱 등장하네요. 이 이행보증금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시행자들 중에서 공공한테는 받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순수하게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 일단에서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요. 자, 그 다음 장을 또 보시면 쭉 이어서 나와 있죠. 이행담보에서 이행보증금은 공공 밑에 박스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공공이 아닌 민간 시행자한테만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예치금의 산정에 보시면 박스 가운데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넘어가시고 또 2번 딱 보시면 요건요, 개발행위 허가편에 있는 그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요, 공사비의 20%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20%까지 현금이나 각종 어떤 보증서로도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인가를 해주면 국장과 시도대가 인가를 딱 해주면 이 사실로 발표 고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실시간 인가고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 딱 나옵니다. 그 결정이 되어진 그 고시되어진 사항 중에서 보시면 효과에서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세요. 고시하면요. 일단은 국토장관 관보에 시도되는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 되고요. 인허가 지상에 쭉 나와 있죠. 이것은 뭐 필요문사이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149페이지의 제5줄편 제일 위에 보시면요. 방갈로 4번에 요 인가 고시되어진 이 내용이 이제 효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대의 도시군 관리 계획,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또 변경되었다라고 간주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된 걸로 간주가 되어진다는 효과가 하나 딱 보입니다. 이것만 딱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제 인가 받으면 공사사업에 착수합니다. 해서 좀 지울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많지는요. 자, 인가를 받으면 이것이 인가가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해요. 인가가 딱 되어지면 인가하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공사사업의 네 번째로 이제 착수한다. 착수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착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다섯 번째 뭘 하냐? 이제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검사 받습니다. 자, 검사는요, 우리 시도지사, 대도시가 검사를 합니다. 하니까요, 이들이 아닌 시행자, 드릴 때 한해서 시도, 대도시한테 보내서 검사 신청해서 인가를,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요건요, 공사 끝이 나면 7일 안에, 공사 완료 7일 안에 검사 신청하게 되어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 끝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검사가 잘 되었다 해서 발표해 줍니다.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딱 해주면 공사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공고는요 바로 인가권 검사권자인 시도대가 공사 완료 공고를 딱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그냥 공사 끝나면 이제 자체 검사하고 바로 공고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국토장관과요 시도대는 바로 공사 끝나면 바로 공고하는 것이고 요들이 아닌 시행자들 일단에서 검사 신청을 받게 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완료
보고까지 해서 이제 이 내용이 자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공사 완료 공고 딱 나와 있죠. 공고입니다. 공고할 때 보시면 시도 대도시가 공고하는데 근데 보시면 국토장관 직접 공고한다. 항상 할 때 보시면 관보 공보에 공고한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의 시행 절차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상이니까 틀렸고 보십시오. 한번 더 보시면 자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2년 안에 뭘 하느냐 결정 2년 안에 단계 구분을 먼저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직접 구분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또 하나 장관이 입안했으면 직접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시면 재원조달과 보상력이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고요. 이 단계 구분할 때 1단계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고 2단계에 포함이 되어지면 3년 이후에 시행한 사업이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한다. 원칙은요, 입안했던 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특광시군이나 도장관이 시행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자, 또 분리상협 특광시군에 걸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 협상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지역이 시와 도가 아니면 국토장관이 또 시와 군이면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또 기타는 다 신청받아서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또 기타 사업자가 또 시행을 할 수가 있다. 누구냐니까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여기서 등장한다. 했습니다. 특히 민간의 시행권 받기 위한 조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에 동의받아야 시행자 지정을 해준다. 등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행자들이 실시기간 다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것이 국장과 시도대주시가 아닌 시행자들은요 다 이들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인가할 때 조건 달고 인가할 수도 있고요. 또 조건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금 공사비 20% 현금이나 보증수로 예측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정 인가 사항도 있는데 경미하면 그럴 필요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항상 인가할 때 보시면 14일 이상 공람에서 의견 청취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인가가 나면 이제 공사사업 착수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공사 완료 일로부터 7일 안에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겁니다. 이건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아닌 시행자일 때만 검사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검사하거나 또 직접 시행했을 때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의 절차 해서 그방 보신 이 내용에서 한 문제가 항상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절차를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자 보셨고요. 이제 제 6절편에 이 우리 시설 사업의 시행자한테 주는 많은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인데 특례부터 해가지고요. 요 다음에 쭉 이어지는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 구제 사항들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